맥입니까? 맥? 그렇죠. 중간 전투맥인데 이 문제를 공배를 메워놓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여기요. 공배가 하나 비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낸 문제는 공배를 메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붙이고 이제 이으면 패를 하는 게 아니고 패를 하면은 보통입니다. 근데 이제 뒤로 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못 들어온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양자층으로 못 들어가는 건데 하나 벼 있을 때 아주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공백 하나 벼 있는 게 오리지널 원래 문제인데요. 붙이는 수는 좋은 수예요. 그래서 이을 수밖에 없고요. 패를 노리게 되는데 패를 안 하고 뒤로 치면 이렇게 여기를 메워서 양자층으로 이제 죽는다. 묘수죠. 묘수인데 이거를 하나 더 메워놨어요. 메워놓고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설명하면서도 뭔가 좀 이상해요. 이상한데 두 분이 문제에 대해서 강의 끝나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윤명상 사장님이 먹여쳐도 죽는 것 같은데 메워져 있을 때요. 먹여쳐도 죽어요. 네? 여기 두면은 이렇게 하면 죽죠. 2점 때려야 옥집이죠. 때려봐야 먹여쳐서요. 속점 먹고 못 사니까요. 먹여쳐도 죽는다 이겁니다. 막으면 늘어서 죽으니까 때리면 그냥 자동으로 양자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메워놓은 거는 제가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정정하는 건데 유명상 사장님 역시 고수예요. 사모님 매겨쳐도 죽는다. 보니까 여기를 내가 실수를 했네 하고. 네? 역시 장염의 후유증이. 그런데 이제 2탄이 있습니다. 우리 정일찬 사장님이 조용히 사모님 이렇게 꼬부려도 죽는데요. 네? 꼬부려도 죽어요. 꼬부려도 자축이 돼서 여기 못 들어가니까 이게 벼 있으면야 뭐 그냥 단수쳐서 그 말인데 이게 메워놨기 때문에 꼬부려도 죽어요. 이거 둬봐야 뭐 못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 사장님은 먹여쳐도 죽는데요라고 하고 우리 정신 사장님은 이렇게 꼬부려도 죽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정 사장님 바둑이 많이 들었다. 오이수를 봤다는 거는요. 근데 이제 강의할 때 질문을 안 해서 사실 다행이죠. 다행인데 그래서 제가 컨디션은 아주 나빴지만 조금 더 세밀히 제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요.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는데 정확히 그거 안 되는 수 있잖아요 하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실력을 보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테스트요? 테스트. 학생들 실력을 보려고? 네, 테스트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그때는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죠. 그것도 좀 우연한 일인데 두 분이 다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이제 정정하고 넘어갑니다. 공대가 하나 비어 있는 게 맞고요. 붙여서 패가 정답같이 보이지만 뒤로 치는 뜻밖의 침착한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양자층으로 바둑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정정하고요. 오늘 강의는 거기 기보 보시면요. 바둑이 아주 험상궂어요. 100대마를 지금 흑이 총 공격을 해가지고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당히 이제 재미있기도 하고 박진감이 넘치는데요. 네. 오늘 그 대마 사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정석형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두고 화점을 두고 이렇게 붙이는 포석은 오래전부터 아주 견실한 포석으로 굉장히 애용해 왔습니다. 프로들도 좋아하고요. 옛날에 이렇게 견실하게 두는 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변화에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넓게도 굳히고요. 집이 되면 더 크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두 칸 높은 굳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두 칸 높은 굳힘을 하는 이유는 이런 데 두면 어깨 짚는 수가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어깨 짚어서 근데 이런 식으로 두면 별로 백이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이제 급소를 끼어 있고요. 단점이 생기죠.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띄면은 끊어 잡는 거는 돌려버려요. 보통 잊기 쉬운데 이 수가 좋습니다. 이 끊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돌이를 쳐요. 이 한 점 잡지만요. 이렇게 이제 꽉꽉 막으면 이 단수는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빠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막으면 두 점은 잡았지만 새가 너무 두터워져서 흙이 망하는 겁니다. 자꾸 망하는 거죠. 게다가 아직도 이 두 점이요. 이렇게 젖히면 막지를 못해요. 막으면 환격 아닙니까? 아직도 이런 뒷맛이 남아 있어서 이것을 끊어가지고 두 점을 잡는 거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가벼운 행마를 하실 수 있으면 상당히 고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텁게 이어도 이제 보통 두는 수지만 이렇게 둬도 못 끊는다 이겁니다. 좀 활발하죠. 그런데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쪽에 백돌이 있는데 이 백 모양이 이쪽을 상당히 돕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데 돌이 왔을 때도 뭔가 허연 느낌이 듭니다. 이 돌이 상당히 이쪽을 도와주고 있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뿌리를 내리면 상당히 좋은 세력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은 흙이 별로 얻은 게 없다 이겁니다. 원래 굳혔을 때 귀는 다 집이었는데 별로 집이 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어깨 짚는 수가 상당히 좋은 수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 굳힘을 프로들이 좀 꺼립니다. 근데 이 어깨 짚는 수는 눈목자를 뒀을 때도 어깨를 짚었어요. 눈목자는 날일자 때하고 다릅니다. 밀면은 날일자 때보다는 집이 훨씬 크게 굳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띄어서 뒀는데 백이 아주 승률이 좋아요. 그래서 알파고 바둑을 보면 이 아래로 굳히는 수는 등장을 안 합니다. 알파고 어떻게 두느냐? 어깨 짚는 수가 싫어서 위로 굳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유행하게 된 것은 알파고가 이 수를 자꾸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파고가 말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이 어깨 짚는 수가 싫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는 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는 이쪽의 세력은 아주 두터워요. 발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 약점은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귀에 수비가 필요하고요. 이렇게나 이렇게나. 수비를 안 하면 날일자 들어가도 집이 다 무너지고요. 또 이런 데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날일자만 둬도 집이 다 무너져요.
여기 구침이 이렇게 날일자로 견실하게 돼 있으면 다가와도 별로 여기 수법이 없습니다. 집게는 수가 없는데 이 수는 다가오면 이렇게 달리는 수로 집이 다 부서지니까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장단점을 생각하고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굳혔는데 이쪽 다가왔을 때 여기 좀 허전하지만 이쪽의 세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석에서 갈라쳐서 그냥 많이 두어요. 이쪽 발전을 좀 막는 의미입니다. 갈라치면 양쪽에 두 칸 벌릴 수가 있죠. 양쪽에 두 칸 벌린다는 건 이 돌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맛보기죠. 양쪽에 두 칸을 벌릴 수 있으면 다가서서 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바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 구침이라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구침이면 이런데 이제 돌이 이제 벌려져 있을 때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당연히 일로 막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합니다. 여기 두고요. 이렇게 젖히면 막아야죠. 이렇게 호구를 쳐요. 단수 치는데 골치 아프게 폐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미우면 이제 단점이 많으니까 이걸 이해해야 되고요. 끊으면 축으로 몰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 쉽게 살아요. 귀에서 살게 되는데요. 귀에서 살고 나서 보면 이 돌이 뭐 여기 있으나 이 두터운 세력을 만들기는 만드는데요. 아까같이 두텁긴 해도 여기 돌이 있어서 집이 별로 여기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칸 높은 구침을 했을 때 이쪽 돌이 두 칸 벌리는 여유가 생겨서 안정이 돼 있으면 이 턱 밑에 들어가는 수가 굉장히 흙을 괴롭히는 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쳐서 많이 둬요. 갈라쳐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오면 침입을 해가지고 귀의 집을 다 부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둑에서는 이제 갈라칠 수도 있는데 3-3을 들어갔어요. 걸쳤네요. 3-3을 들어가 둘 수도 있습니다. 3-3 들어가게 되면은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 게 이렇게 뛰는 수를 설명했죠. 보통 이렇게 두고요. 날짜가 견실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자리를 흙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저기를 차지하면 역시 이 구침의 힘이 이쪽에 굉장히 강하고요. 이쪽 호응에서 아주 좋은 모양이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흙이 좋은 것 같아요. 이 한 수는 여기 집 모양도 만들지만 이쪽 집 모양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돌을 하나 둬서 양쪽 집 모양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능률적인 겁니다. 이쪽에 두면은 여기만 좀 생기는데 여기를 두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둘 수 있으면 이 포석이 아주 강해지는 겁니다. 일석이조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보니까 꽁 먹고 알 먹고라고 하는데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뭐 둥지 털어서 뭐 땔감으로 쓴다는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 있습니다. 꽁 먹고 알 먹고까지 보통 아시는데 둥지 털어서 땔감으로도 쓴다. 그런 얘기 있는데 어쨌든 이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흙도 상당히 이제 좋은데 이렇게 걸쳤어요. 걸치는 뜻은 이렇게 평범하게 받으면 이렇게 벌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높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두터움이 발전하는 걸 견제하고 있죠. 이렇게 둬도 이제 한 판의 바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협공을 하고 싶죠. 협공을 해서 여기 집 모양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띄는 것은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이 두 점이 곰마입니다. 두 점이 별로 실속 없어요. 발전성도 없고 얘 때문에 곰마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귀에 들어가서 바꿔치는데 이제 일로 막아서 이제 정석이 이루어지죠. 근데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역광하는 수를 많이 둬요. 대역광하는 수는 이제 가장 간단히 이쪽을 이제 붙이면 3,3을 침입을 해서요. 이쪽을 차단하면 저쪽은 죽이지만 귀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한 수 더 가일수를 해야 됩니다. 선수로 귀를 차지하고 큰 데로 백이 가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역공하는 수는 상당히 많이 쓰여지는 수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이도를 제압해도 그렇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능률적으로 두려면은 이렇게 이제 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는 실력이 상당히 세지 않으면 못 둡니다. 보통 끊어지는 맛이 있으니까 이렇게는 많이 둬요. 이렇게 두는 분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는 것은 결국 이 형태는 3,3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3,3 들어가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조금 박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입구자 수가 아주 악수는 아닌데 이렇게 붙이는 수를 많이 둡니다. 이 붙이는 수는 이제 일로 젖히면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에요. 입구자 뒀을 때보다는 붙여서 늘어 이 자리를 두면 끊는 맛이 생겨서 그대로 입구자 두면 이 돌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붙여서 젖혀서 이렇게 입구자 자리를 두면 끊는 맛이 생겨서 이 입구자 그대로 둔 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석이 이루어지는데요. 역시 3,3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로 맞고 이제 요런 여기가 급소예요. 그리고 요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많이 두어지는 기본 정석입니다. 이쪽이 상당히 두툼하게 집으로 굳어지고 있죠. 백도 귀를 차지하고 이쪽이 발전성이 좋아서 그냥 정석으로 서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이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둬서 이렇게 된 거랑 비교해 보면 여기도 두텁고 여기도 두텁죠. 근데 이쪽 폭이 훨씬 흙이 좋습니다. 여기 좀 납작하고 여기는 뚱뚱하죠. 바둑집은 뚱뚱하게 져야 좋은 겁니다. 뚱뚱해야 집이 크죠. 반면에 백은 이쪽 모양이 더 두텁습니다. 여기보다는요. 이쪽은 다가서는 게 있는데 여긴 다가서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죠. 여기는 다가서면 이쪽에 신경 써야 되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붙여서 두는 수를 이제 많이 이전에 뒀어요. 근데 최근에 새로운 수법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수법은 대역공 했는데요. 붙이는 데까지는 똑같은데
일로 늘어서 안전하게 많이 뒀거든요. 그런데 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3, 3을 들어온다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형태는 이렇게 젖힐 수가 있습니다. 젖히는 새 뜻은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호구를 치겠다는 거예요. 이쪽을 왜 젖히고 호구 치느냐? 이도를 갖다가 힘이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도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젖혀 이은 다음에 가령 뭐 이런 데를 지키면 이렇게 젖혀서요. 이 돌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이렇게 호구로 딱 돼 있어서 아래쪽 근거가 없죠. 이 돌이 거의 잡혔다고 보면요. 이쪽 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쪽 돌도 이 백은 거의 잡혔다고 봐야 되는데요. 집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쪽 돌은 여기 젖혀가지고 이으면 언제든지 선수입니다. 뭐 한참 후에 여기까지 하죠. 일선 끝내기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이런 끝내기를 백이 선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젖혀있는 끝내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형태의 백의 큰 장점인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됐어요. 흙이 거꾸로 젖혀있었어요. 오히려 잡는 것까지 있고요. 그래서 흙이 여기 붙인 다음에 느는 수는 저쪽 형태하고 비교할 때요. 한 점은 각각 제압을 했지만 이쪽 돌은 집으로 엄청나게 이득입니다. 이쪽 돌은 젖히는 게 백권리인데 여기는 그 백권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붙여서 느는 수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최신 수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붙여넣는 변화 한번 보시겠습니다. 붙여서 이렇게 안 두고 이렇게 늘어서 이제 귀를 들어갔는데요. 이게 실전 진행입니다. 보통 이런 데 지키면 보통인데 이제 젖혔어요. 이제 젖히려고 이렇게 늘은 겁니다. 늘은 수는요. 근데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호구를 치면 여기 이어서 이렇게 둬서는 박력이 없어요. 몰아야 되겠죠? 네, 모는 게 박력이 있습니다. 근데 모는 게 이어주면 아주 이득이에요. 네? 이어주면 굉장히 이득입니다. 그런데 패를 해요. 초반의 패는 이제 패감이 문제인데 좀 골치 아프지만 백이 때렸을 때 흙이 절호의 패감이 하나 있어요. 끊는 패감이 하나 자체에 있는 겁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빵따냄 당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체 패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이렇게 때리면 백이 적절한 패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은 이걸 잡는 정도인데 그때 때리면 이쪽은 완전히 흙의 수중에 다 들어가고 뭐 끊어잡는 끝내기도 남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늘은 다음에 젖혀서 호구 치는 수는 요 끊는 한 팩감을 보고서 모는 것은 뭐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패를 이길 수가 없죠. 요 팩감 때문에요. 다른 데 팩감은 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막아서 호구 칠 때 패를 못할 바에는 그냥 이어야 됩니다. 그냥 있고 이렇게 호구 치는. 그리고 이쪽을 벌리든지 딴 데를 두는. 이렇게 두는 변화가 이제 많이 쓰여지는 거죠. 어쨌든 늘어서 두고 젖혀서 호구 치면 이도를 제압하면서 집으로 상당히 이득을 보고 있어요. 패는 패감이 자체 패감이 여기 하나 있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 바둑에서도요.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젖히고 호 붙이니까 일단 몰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니까 때렸는데 이 자체 절호의 팩감이 하나 있어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때리니까 여길 잡고서 패를 치고 딴 데 둬도 보통인데 이겼어요. 이을 수도 있습니다. 이을 수도 있는데 전 손해예요. 근데 실전에 흙이 잘못 떴어요. 지금 이쪽 모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축으로 몰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축이 됩니까? 축이 안 되죠. 이렇게 줄거보면 이게 부딪혀서 안 됩니다. 축이 안 될 때는 늘어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뒀어요. 멋을 상당히 냈는데요. 상당히 멋을 부렸어요. 뭐 잡으면 뭐 이렇게 해서 뭐 별거 있냐, 그런 얘기죠. 이어도 잡고 막으면 이 형태는 뭔가 좀 백 모양이 좀 둔하죠. 그리고 나가면 이렇게 두점머리 두들기면 이렇게 빈사각 둬야 되죠. 그때 늘면은 뭐 백석점이 뭐 모양이 너무 나쁘죠. 그러니까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게 더 낫습니다. 뒷맛이 좀 나쁘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는데 이 수가 또 약간 느슨해서 뭐 그냥 둘만해요. 이 정도면요. 둘만합니다. 아직도 이 패가 흙한테 좀 부담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이쪽 모양이 너무 크잖아요. 이쪽 모양을 이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야, 어떻게 이 모양을 삭감해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이 돌이 움직이는 것은요. 이렇게 띄어서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두고요. 막아서 싸우기는 또 좀 겁이 납니다. 여기 급소가 있고요. 패 때리는 것도 좀 뒷맛이 나쁘고요. 가령 젖혀서 끊는 것은 그 싸움이 흙이 오히려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매겨쳐서 촉촉수입니다.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막 둘러싸는 거는 잘 안 되고요. 이쪽을 하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백이 갇히지는 않는데 재미가 좀 없어요.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두니까 이쪽에 한 30집이 그냥 확정이 되죠. 도망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싸움은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흙은 큰 공격을 안 당하고 백은 아직도 엷어서 백이 재미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움직이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이제 진맥을 또 해봐야 되는데 이쪽은 흙집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여기를 때리면 여기를 잇게 되면 이거는 큰 수가 나죠. 큰일 났습니다. 이거 결국 잊지 못하고 후퇴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때려요. 집이 상당히 많이 파괴되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돌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빵빵 때리는 끝내기를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원저리를 어떻게 해서 삭감하는 거는 좋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너무 성급해요. 이런 바둑은 이런데 큰 데를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요. 큰 데를 차지해서 뭐 이런 데를 둔다든지 이쪽을 어떻게 이제 견제할 때 그래 놓고 이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여기 다 집되는 거 나 못 보겠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격할까요? 이렇게 쌍점하는 것은 많이 드는 수인데 이렇게 한 칸 벌리면 이 돌이 공격이 잘 안 돼요. 중앙으로 이렇게 이제 뭐 봉쇄한다든지 날일자 이런 공격이 있는데 이거 붙이면 금방 살아요. 일루는 못 둡니다. 일루 두면 끊어서 이 한 점 잡을 때 이쪽이 돌파를 당하죠. 이 단수 하나가 너무 아파요. 붙이면 저쪽으로 젖힐 수밖에 없고요. 여기 두면 이제 끊는 것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살았어요. 금방 사는 모양을 갖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뒀을 때 여기 두면은 요 한 칸 띄어서 요 한 칸 띄는 수가 붙여 끄는 수를 보고 있어서요. 흙이 꼭 공격을 하려면 여기를 둬야 됩니다. 여기요. 그러면 이렇게 탈출하게 되죠. 이런 공격이 이루어지면 이제 보통입니다. 보통이에요. 그런데 조금 박력 있게 두려고 이제 이렇게 실전에 뒀어요. 이 수도 많이 쓰는 수인데요. 만약 이렇게 두면 그때 이제 쉬워서 이 한 칸짜리가 급설하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막 쉬어가요. 붙여 끌어서 산다고 해도 아주 답답합니다. 중앙이 다 막혔거든요. 그래서 조금 백을 무겁게 하려면 이렇게 쌍점하는 수보다는 이렇게 압박하는 수가 더 강한 수법이 되는 거죠. 백도 늘면은 좀 무거워서 빨리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보통 이런 식의 이제 행마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아직 곤마죠. 아직 곤마 상태에서 이제 흙은 서서히 공격을 하는 맛을 보면서 큰 데를 두게 되는데 여기를 젖혔어요. 이 젖힌 수는 물론 이제 선수는 되지만 그렇게 뭐 좋은 수는 못 됩니다. 백도 모양이 좋아지거든요. 여기까지 두고요. 이렇게 쏙 나갔는데 집을 좀 이득은 봤어요. 그러고 씌웠는데 백이 이제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젖혔습니다. 젖힐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는 이어서 둬야 됩니다. 이어서 두면 이 집을 어느 정도 크게 확보를 한 결과가 됐죠. 그랬는데 여기서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수가 나왔어요. 2단 젖힘을 했어요. 아주 예? 2단 젖히는 수가 안 되는 수예요. 예? 당연히 늘거나 예? 늘어도 좋죠. 있거나 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완전히 저를 그냥 몰아붙이려고 예, 무리수예요. 이게 왜 무리수냐? 여기를 단수 치고요. 이렇게 뚫으니까 이쪽이 두터우면 괜찮은데 이렇게 자꾸 뚫으니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댐이 무너졌습니다. 이쪽 물을 잘 가둬놨는데 이게 빵꾸들이 구멍이 뚫렸어요. 여기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단수 치고 단수 치고요. 이렇게 단수 치면 아주 이제 망했습니다. 이쪽이 다 잡혔죠. 네. 쫄딱 망하는 거죠.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있어야 2단 치는 수가 되는데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늘었는데 이제 신나게 뚫고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장면은 백이 아주 즐거운 겁니다. 물론 곤마는 곤마래도 상대편 흙집을 갖다 다 파괴하고 살면 아주 이상적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을 밀고 들어갔는데요. 이 상황만 봐도 뭐 흙이 별로 좋을 건 없어요. 괴롭습니다.
다음에 이제 막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 조금 약해요. 젖혀야 됩니다. 네, 단수를 먼저 쳤는데 이 장면에서는 젖혀야 됩니다. 젖히면은 일로 후퇴하면 참 좋은데 끊을까봐 걱정이 되죠. 네, 끊는 수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네? 막상 끊을 때 어떻게 방법이 없으면은 아주 망하게 되는 거죠. 끊는 수가 될까요? 일단 이쪽 돌은요, 단수 치고 호구를 치면 막히면 이 돌이 잡히니까 넘어가야 돼요. 이쪽 돌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걷더니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돌이 약해졌어요. 여기는 훌륭하게 사는데 이 돌이 약해져요. 이렇게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돼서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지금 끊으면 일로 치는 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막지는 못하고 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뚫으면 이렇게 둬야죠. 과연 봉쇄가 됐을까요? 봉쇄 안 됐습니다. 여기를 끊고 여기를 끊으면 다음 수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촉촉수예요. 이거 단수 치면요. 여기도 두 수지만 수 줄일 여가가 없습니다. 네? 바둑이 끝난 겁니다. 그 제가 변화를 이렇게 차근차근히 보여드리는데요. 바둑의 그 실력은 중반에 이제 수읽기에서 나오는데 이 장면이에요. 일단 뚫어서 아주 기세는 좋은데 젖힐 수 있느냐. 네? 젖히면은 끊는데 여기 뚫고 나와서 막 뚫고 이 변화가 확신이 안 씁니다. 네. 그러니까 실력이 센 분들은 그래서 여기 윤경상 사장님 계시고 그렇지만 그 정도 실력이면 이거는 단호하게 뚫어요. 뚫어서 이게 뭐 맛이 나빠서 최소한 이 젖힌 수가 잡혀도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런 이제 어떤 감각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정도 슬기가 자신이 없으면 젖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젖혀서 두셔야 됩니다. 기세가. 실전에 늦췄어요. 늦추는 것은 어차피 이쪽을 뚫어서 상당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젖혀서 뭐 끊어야 평지풍파를 일으키니까 뭐 이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뒀는데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 두고 급소를 왔어요. 이 급소 와야 됩니다. 이쪽 뭐 계속 어떻게 공격을 해봐야 이 자리 딱 두면 그냥 살아버려요. 이 장문의 급소는 꼭 와야 되는 자리죠. 흙은 아직도 백 전체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자주 하는데, 공격하면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기 집 다 뚫리고 다 살아가면 이 중앙에 두터움만 남게 되는 거죠. 백이 여기서 어떻게 뒀을까요? 그냥 이렇게 받아주면 보통이에요. 받아주면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슬슬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슬슬 붙여서 나가면 배로 탈출을 하니까 흙집 다 부서졌어요. 백이 아주 편합니다. 백이 여기서 이렇게 찔렀어요. 찔른 수는 요 한 점 잡는 수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찔르니까 열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점 잡으려고 했는데, 이 바둑은 이 대목이 중요한데, 여기를 두니까 한 점을 잡으면 나와 끊는 수가 될까봐 좀 겁이 나죠? 나와 끊으면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수상전은 흙이 안 됩니다. 이 수상전은 한번 보시죠. 맞겠죠? 유가무가 형태라 일로 쳐서는 때려서 그냥 죽고요. 이제 여기 두는 게 좋은 수예요. 여기 둬서 있게 되면 이렇게 줄이면 단수를 쳐서요. 오히려 백이 잡혔습니다. 잊지를 못하죠. 근데 백한테는 이렇게 침착한 좋은 수가 하나 있어요. 단수를 먼저 쳐둡니다. 어쩔 때 받아야죠. 그리고 젖히면 아까는 여기 단수인데 이렇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수 하나가 중급 되신 분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단수 하나로 잡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단수를 선수할 수 있으면 무난하게 잡게 되죠.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건너 붙였는데 흙은 이제 뚫었어요. 여기 뚫는 걸 보는 거죠. 잡아도 됩니다. 잡아도 돼요. 네? 잡아도 나와 끊으면 거꾸로 잡히게 되죠. 확신을 못 가졌어요. 확신을 못 가져서 이제 여기를 빠졌어요. 빠지니까 이제 빠지는 수는 이 촉촉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두면 잊지를 못하죠. 다 잡히죠. 그 수를 이제 보는데 이제 뚫었어요. 뚫으니까 내친 걸음에 단수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었는데 일단 여기 두면은 끊을 거죠. 때려버렸어요. 일단 상당히 득 봤습니다. 때리고 나니까 여기 이제 아직 뒷맛이 나쁘니까 이었어요. 이쪽에서는 그래도 여기 다 깼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돌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네? 과연 이 돌이 살까요, 죽을까요? 네? 보니까 결국은 산이 맞던데. 네? 산이 맞. 네, 지금 경과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로들도 이런 경우에 이제 뭐 바둑 TV나 이렇게 해설을 하면 이게 뭐 죽을 것도 같고 살 것도 같고, 예? 그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건너붙여서 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끊어서 이 단점을 선수로 막고 있어요. 네, 잘 둔 수예요. 단수까지 치니까 요 때려야 개운한데 한 집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뒀어요. 찌를 수 있게. 그렇지만 이쪽 막혔을 때는 여기 좀 뒷맛이 나쁘죠.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젖혔어요. 젖힐 수 없습니다. 젖히면 끊어서 여기 단수라 탈출이 안 되죠. 이렇게 둬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고요. 네, 쌍립 쓰고요. 씌웠습니다. 큰일 났어요. 네, 지금 사태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젖히고요. 여기도 하나 붙이고 젖히면 단수가 되니까 이제 호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거 젖히면 금방수 하니까 이거 단수 쳤습니다. 그리고 이었어요. 이때 어떻게 될까요? 바둑이 갈 때까지 좀 간 겁니다. 네? 여기 후수한 집이 있어요. 여기 후수한 집이 있고 여기 후수한 집이 있어요. 일단 한 집을 내놓고 여기요? 아니요. 아 여기요? 네. 네, 이게 실전이에요. 실전. 일단 한 집을 내놓고 생각을 해보자. 제가 중반전투엠에게 나머지 한 집 얘기를 많이 하죠. 한 집 났어요. 한 집 났는데 여기 쑥 찌르니까 이 찌르는 수는 백한테 상당히 아파요. 왜 그러냐면 이 단수를 치면 석점이 선수로 죽잖아요. 일단 이 수는 이쪽을 집을 만들고 버텨야 돼요. 네?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얘기로 나 잡아봐라 있잖아요. 네? 알아서 해 이거죠. 이쪽을 두는 수는 이제 이쪽 뒷맛, 바깥의 뒷맛을 본 수인데 흙이 여기를 찌르니까 나중에 이 단수가 너무 아파요. 네? 있는 순간 안 되죠. 있는 순간 이렇게 두텁게 지키면 네, 거의 뭐 영안실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중환자실도 못 갑니다. 네? 거의 영안실로 가게 되죠. 이제 바깥이 문제입니다. 네, 바깥에 나갈 수가 있느냐. 젖혔어요. 2단 젖힘 했습니다. 자, 끊고요. 뭐 빈상각이 뭐고 지금 볼 게 없어요. 이번 장사만 잘 되면은 앞으로 이 사업은 걱정이 없는 거죠. 다음에 호구를 쳤습니다. 끊을 수밖에 없어요. 끊어야지. 안 끊으면 아무 수도 안 됩니다. 끊어야 되겠죠? 끊으니까 이거 단수니까 단수 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기본을 여기까지 표시했는데 이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실수하는 쪽은 무조건 바둑을 지게 되는데요. 들여다보고 장문을. 아, 들여다보고 장문이요? 네. 좋습니다. 네. 들여다보고 네, 장문이요. 지금 이 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쪽 단점도 잘 봐야 되는데요. 단수는 절대 선수가 되고요. 이렇게 이었을 때 가령 이쪽을 두면 여기는 못 두죠. 여기 두면은 이거 장문입니다. 네, 도망을 못 가요.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젖히고 2단 젖히는 수가 좋아요. 2단 젖힘에서 후퇴해가지고 수상전하면 흙이 잡힐 겁니다. 근데 2단 젖히는 수는 여기 두고서 이걸 못 잡죠? 처음 여기 끊어서 요성이 죽어버리니까요. 결국 후퇴한다면 이 수상전은 흙이 안 됩니다. 백은 수가 많죠. 그래서 이쪽 이제 단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2단 젖힘을 할 수 있으면은 흙이 곤란한데요. 이렇게 이제 죽기 살기로 할 때는 무슨 모양 뭐 점잖게 뭐 이렇게 한 칸 띄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둬야 돼요. 네? 왜 여기를 둬야 되느냐? 여길 두는 게 참 좋은 우아한 행만데 여길 둬야 됩니다. 여길 두는 이유는 2단 젖힘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축이에요. 아까 우아한 행마를 하면 이거 젖혀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쪽 돌을 한 수라도 줄였기 때문에 축이 되는 겁니다. 이거 급박하죠. 그래서 구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백은 치고 이어서 맛보기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오늘 박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실전도 늘었습니다. 늘고 단수까지 치고요. 이 다음이 문제인데 이제 장문만 되면 참 행복하죠. 네? 장문은 안 됩니다. 나와요. 네, 나옵니다. 지금 이대마 잡으러 갈 때부터 이 수익기를 당한 게 아니고 이제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으로 내릴 수가 없어요. 치고 나가야 됩니다. 치고 이렇게 나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까 궁금해하던 그 2단 젖힘이 되나 한번 보시죠. 여전히 열로 치고 이렇게 치면 빵따냄까지 했는데도 축이에요. 예, 안 됩니다. 과연 2단 젖힘을 하면 잡는데 2단 젖힘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장면에서 한번 보시죠. 이 장면에서 2단 젖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으면 다음 한 수가 중요한데 어딜까요? 여기서는 여기를 치는 거예요.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으면 이어서 요 교환 때문에 축이 안 됩니다. 여기 돌이 있어서. 이 돌이 없을 때는 단수로 치게 됐죠? 이거 하나 쳐놔서 이으면 그만이에요. 흙이 다 죽어버렸죠? 문제는 여기서 때리면 이어서 죽으니까 이걸 때리면요. 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 때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 대마가 다 죽어버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백에 좋은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둘까요? 네, 이렇게 두고요. 네, 이렇게 치는 겁니다. 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단수는 선수고 이걸 두고 씌웠는데
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기 2단 젖힘을 하기 위해서는 축을 막아야 되는데 이수가 백의 축을 막으면서 흙을 축으로 모는 묘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축으로 몰아요. 이 수읽기는 상당히 이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둑을 보는 저도 조마조마하죠. 과연 치는 수를 둬서 여기하고 여기를 맛보기로 할 수 있을까? 결국 치는 수는 못 뒀어요. 그만큼 이 수읽기는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 이 수를 발견했다면 흙이 뭐 아주 망하는 거죠. 괜히 잡으러 갔다가 그냥 왕창 망해서 바둑이 끝나는 거죠. 실전에는 백이 이 수를 못 봐서 거꾸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마를 잡으러 가는 이런 싸움이 될 때는 이 수읽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수읽기를 이게 뭐 거저먹기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그냥 한번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전태맥은 원래 수읽기 하는 그 문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수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흙이 뭐 4군데 모양이 있는데 흙이 이제 대충 살아가는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런 거대한 대마 싸움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정답을 찾아보시죠. 제가 만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군데 형태인데요. 이 흙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빠졌어요. 이 포위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요. 별로 어떻게 둘 수가 이런 식으로 막아서 그만이고요.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있는데 그냥 돌진하는 거는 막혀서 안 되고요. 띄어야 되는데 별 수가 없습니다. 끊어서요.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속수로 뭐 이렇게 두고 해봐야 몇 발짝은 못 가는 거죠. 나가려면은 좋은 맥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둬서는 이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은 근데 여기로 치면은 그때 이렇게 쏙 나가요. 호구를 치면 자연스럽게 단수를 쳐서 때리면 쏙 나가버리죠. 탈출이 가능합니다. 먼저 끼운 게 좋아요. 여기를 두고 나중에 끼우면 일로 안 끊고 일로 둘 겁니다. 여기 뚫리면 수가 나니까 있는데 젖혀도 끊어서 그만입니다. 안 돼요. 탈출이 안 돼요. 단수 치면 나오면서 단수가 돼서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미리 끼우는 게 아주 좋은 맥점이에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일로 두면은 봉쇄가 안 돼요. 이렇게 살살 나가면 때리면 쑥 나가죠. 그러면 여기로 쳐서는 무난히 탈출하니까 일로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로 막을 때는 흙 모양이 상당히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펄짝 뛰면은 끊을 수가 없어요. 네, 나와 끊을 수가 없죠. 나와 끊어도 양단수예요. 이런 장면에서도 이렇게 두시면
여기 바닥이 안 늘죠. 예? 이렇게 띄어야 됩니다. 요 끼워서 요 단점을 하나 만들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돌이 위험에 빠졌을 때 이 돌을 수습하는 것은 맥점도 발견해야 되지만 정확한 수순이 필요한 겁니다. 수준이 좀 높아요. 이 형태를 한번 보시죠. 요거 6개만 갖고는 못 살아요. 648생이죠. 이렇게 찔러도 이렇게 맞고 단수 치면 있고 열심히 선수해봐도 이거 갖고 못 살아요. 백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쪽 돌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활 자체는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치중하고 이렇게 돼서 두 집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648생이 죽는 이유는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꼬부리면 치중하고 젖혀서 서체는 두 집이 안 나요. 그런데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돌을 잘 이용하시는 게 이 사활, 대마 사활 또는 뭐 이런 부분 사활에서 아주 중요한데 아주 멋진 맥점이 있습니다. 찌르는 수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끼워요. 단수를 치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이으면 여기하고 여기가 맞벅이라 딱 살았습니다. 네, 묘수예요. 바둑 실력이 는다는 건 무엇이냐? 이런 수를 많이 알려는 실력이 느는 거죠. 이 수를 알고 있으면 연결이 돼서 사는데 모르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네, 멋진 맥이에요. 단수 쳐서 이렇게 빠져서 여길 못 들어가니까 여기를 두면 이렇게 해서 끊지를 못해요. 네, 상당한 묘수죠. 일선에 빠지는 수를 이용해서 끼우는 수가 된다. 이쪽 모양은 흙이 이 백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요. 어떤 수가 있느냐? 보통 이렇게 이쪽하고 수상전을 해보면 여기를 두면은 촉촉수죠. 이으면 젖혀서요. 근데 일로 두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서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단수 치고 느는 수는 백의 수를 갖다 줄이는 좋은 맥점인데 흙도 자충이 돼서 안 돼요. 아깝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넘는 수가 되느냐? 이제 넘는 수 안 됩니다.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끊어서요. 넘는 수가 있는데 잘 보시죠.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이쪽을 두면 패예요. 아까 있는 건 자칭이 돼서 안 되는데 패가 났습니다. 네, 큰 사건이죠. 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패를 피하면 그때는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젖혀서요. 여기 돌이 있어서요. 이 보통 때는 이렇게 막 단수 치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 단수를 못 치잖아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두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별 수가 없는 것 같아도
이런 침착한 수를 보시면 여기도서 패하는 거랑 넘는 수가 맞보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이 세신 분들은 이런 데를 하나 젖혀놔요. 젖혀놓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넘었는데 안 돼요. 단수라.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하나 젖혀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점을 알려면 상당히 고수인데 그대로 둬서는 이제 넘어가니까 미리 젖혀놓는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선수가 없으면 거뜬히 넘어가서 백이 다 잡히죠. 이 마지막 문제 보시죠. 돌을 살리려면 주변 상대편 돌의 약점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 형태는 자체 내에서는 두 집이 안 납니다. 이렇게 젖히고 치중해서요. 여긴 때려봐야 이렇게 두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끊는 수가 좋아요. 때리면 이렇게 둡니다. 이으면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둬서 패가 되죠. 이 패를 흑이 이기면 살게 되고 이 패를 지면 잡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공격을 하면 패가 되는데 그냥 살 수가 있어요. 여기를 먼저 끊는 수도 좋아요. 빠지면 이렇게 칩니다. 요 선수가 되면 때리면 약간은 못 살았는데 거뜬히 살았어요. 여기가 4개니까 살았죠. 먼저 끊는 수가 좋은데 빠지면 여기 단수 치고 빠져서 하니까 때릴 겁니다. 그때 몰면 이어질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해서 패가 되는 거예요. 근데 패가 나는 방법은 제가 2가지 보여드렸는데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패 없이요. 첫 수는 여기를 하나 끊어 놓고요. 2번째 수가 묘수인데요. 네? 네, 일선에 이렇게 빠지는 게 좋은. 몰면은 패입니다. 이렇게 빠지면 이쪽 두면은 여기 두면 살죠.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여기 두면요. 여기 두면 이렇게. 여기 젖히는 수 안 되죠. 네, 젖히면 끊어서 여기 못 들어가니까. 처음 모양을 보시면 끊는 수를 발견하면 그래도 상당한 고수죠. 끊는 수 다음에 거의 패를 하는 변화를 생각하는데 침착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선에 빠져서 이제 수를 내는 이제 그런 맥을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을 응용하시면 이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좀 어려운 거를 갖다 재료를 구했는데요. 아까 바둑에서 대마가 죽느냐 사느냐 됐을 때 이런 수읽기가 필요한 거죠. 참고로 하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정말 아담한 수죠. 저는 이제 질문인데요. 아까 그 기보에서요. 그 날일자로 거치는 거. 근데 저쪽으로 거쳤잖아요. 근데 방향이 그쪽이 맞는 건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처음에요. 바깥쪽으로. 요거는 뭐 여기서 정리하고요. 지금 아까 이 포석에서